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거리 제한 조례가 느슨한 익산 지역으로 축사들이 몰려들면서 경계 지역에 사는 군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준 허가에 군산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탑천을 중심으로 군산과 익산으로 나뉘어진 들녘입니다. 익산 지역 농경지에 최근 소를 키우기 위해 축사 두 곳이 공사에 들어가자 군산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군산 지역 마을까지 거리는 400여 미터로 군산시가 500m로 정한 거리 제한 조례를 적용하면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냄새, 똥, 이제 그 똥에 막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똥을 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되간디요. 다 넘치고 그럴 판인데. 그러나 익산시 조례는 소 축사의 경우 마을로부터 300m 떨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리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익산 지역으로 축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이제 전년도나 올해 나간 것이 있어요. 군산시는 축사 집단화를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 지역에 대해서 군산시만 그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익산시도 그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익산시가 만들어지기가 힘들다고. 거리 제한 조례가 느슨한 익산으로 축사가 몰리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반드시 전공과 연계한 실습과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기업도 꼼꼼히 선별해서 학생 안전도 최우선에 뒀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인 한석주 군은 지난달 도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 달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고 곧바로 취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본인의 전공과 맞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직무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기업 문화와 설비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이러한 좋은 면이 있고 취업을 한다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여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 학생의 자살 등으로 논란이 됐던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최대 3개월의 실습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임금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저임금 노동자 고용의 수단이 아닌 교육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대신 식비와 교통비 30만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실습은 반드시 전공과 일치해야 하며 취업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11월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 기업은 학생 교육과 안전을 담당할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에 맞게 현장 실습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현장 실습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실습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서만 가능하며 현재까지 177기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 올해 취업을 확정한 학생은 250명에 불과해 선도기업 발굴과 확대가 앞으로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올해는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꼭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고려 현종 때인 1018년에 탄생한 전라도. 올해로 꼭 100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전라가명이 있던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지난 천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전라도의 자긍심인 전라 가명 복원 현장에서 전북,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함께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갖게 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은 내년 말에 제 모습을 찾고 천년의 발자취를 담은 전라도 천년사는 2022년까지 정리됩니다. 천년의 역사를 끝나지 않고 미래의 천년을 내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인 전북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연 전승일인 5월 11일로 정한 것입니다. 아직 국무회의 논의 절차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되면 내년 5월에 처음으로 대규모 기념일 행사가 열립니다. 정부가 직접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적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선양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황토연 전승지에는 383억 원이 투입돼 추모관과 연구소, 연수원 등을 갖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선열들의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이 큰 요즘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업 두 곳이 완주에 한 곳은 남원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에 기업 두 곳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장차 부품업체인 영산글로넷은 완주 테크노밸리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2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LSM트로는 기존 공장 옆에 35억 원을 투자해 트랙터 부품 연구시설을 만들고 역시 2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업체인 코빅스는 남원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코빅스는 2020년까지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300억 원을 투자해 제품 생산시설을 짓고 15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입주에서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연합회가 장애 극복 사례 모음집을 발행했습니다. 모음집에는 장애인 가정의 위기 극복 스토리 13편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장애우들도 저를 본받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주위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병을 꼭 어느 정도는 치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 장수군의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수군은 기탁받은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됐던 60대 부부는 메르스가 아닌 독감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라도 보건당국은 익산시 송악동에 사는 61살 김모 씨 부부가 나흘 전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 귀국한 뒤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전문 병상에 격리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A형 독감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이에 따라 어젯밤 이들 부부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일반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할머니가 익명으로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하고 형편도 어려워 기부할 돈을 여생을 위해 쓰라고 권했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은행이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자행 출신의 첫 은행장이 임명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JB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가 선임됨에 따라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전북은행장도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내부에서는 광주은행도 자행 출신 행장이 배출된 만큼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전북은행에서도 자행 출신 행장이 나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심사합니다. 이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애초의 개정안을 수정한 안으로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개정안은 교육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왔습니다. 건물이나 차량에 어린이를 홀로 방치하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를 건물이나 차량 등에 방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치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통학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898건으로 같은 기간 16.5% 증가했습니다. 전주역 앞에 조성된 첫 마중길이 경관 조명이 설치된 빛의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역에서 첫 마중길의 420m 구간에 LED 조명과 넝쿨 식물 등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내년 2월까지 명주골 내거리까지의 430m 구간에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45살 김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36살 김모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무주와 장수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무주 2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눈이 오겠으며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교월동 구산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김제시 교월동 냉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김제시 교월동 신평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김제시 백구면 백구정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김제시 백구면 신강마을 주민들이 17만 5천 원. 완주군 봉동읍 용화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고창군 매산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이 30만 원. 전라북도 전주 덕진경찰서 직원 일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